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중소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런 중소형 IT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조정은 단기 조정이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으로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제 각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든 뭐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이든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리드하는 그 섹터를 리드하는 종목을 사야지 끌려가는 종목을 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주도주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수를 계속 강화하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고 이제 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 풀 매수라고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에 맞는 전략을 또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되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성성, 용기, 뭐 깡다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 및 IT 매수 논리. 물려서 산다,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더 저가에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양봉이 나와버리면 사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실전에서는 사기가 또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10일 이동평선의 의미, 이게 결정적인 의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21일 동안 5조 원 순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 게 약 2주예요, 2주.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10일 이동평선이 깨진다면 최근 2주 동안에 주로 이제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깨지는 거죠. 손해를 본 거죠. 역으로 만약에 10일 이동평선을 지켜준다면 최근 2주 동안에 산 외국인들의 평균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동평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만약에 하루 또 빠진다면 10일선에 근접을 하죠. 그런데 내일 사지 말자는 얘기죠. 오늘 사자는 얘기, 오늘. 자,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앞서 IT 차별화가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솔브레인과 동진쌤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G 섹터인데요. 오늘 좀 아까운 게, 오늘 IT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기가 5G 쪽으로 좀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었는데, 오늘 바이오 쪽으로 좀 이전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럴 개연성을 항상 열어둬야 되겠고, 지금 5G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고, 개인기도 출중하죠. 그런데 이슈죠, 이슈.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조만간에 하여튼 5G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이슈거리가 하나 좀 발생되면 그게 결정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5G는 레디 고 직전 단계라고 봐야 돼. 준비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갈 이슈가 등장한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흐름과 개인기가 필요 조건이라면 이제 이슈는 이제 충분 조건이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주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카메라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MC넥스와 이제 파트론을 비교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험 VIP를 기존에 이제 지난주에 프로모션 상태를 진행했는데,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좀 끌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형 가입에 따른 뭐 경제적인 부담감, 혹은 이제 한 번에 이제 연회원 같은 거 가입하면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함께 할 만하다라면 이제 같이 했으면 바람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맨 위가 이제 5일 이동평선이고, 그 아래가 이제 10일 이동평선이에요. 10일 이동 평균 가격이 이제 54,000원이 54,6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루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10일 이동평선에 이제 근접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매매 주체별 동향이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고, 보시면 이제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죠. 2조 한 2천억, 3천억 좀 안 되게 2조 한 2천억 정도 순매수 했겠네요. 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12월 6일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요 첫 번째 양봉이 나온 날이죠. 쉬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정도 올랐다고 보는 거죠. 10일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일선이 10일 이동 평균 가격이죠.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 최근 2주 동안에 산 외국인의 평균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57.2%예요. 삼성전자가 빠져서 외국인들이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평균 10일 이동 평균 가격을 안 깨려는 그런 어떤 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갭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 갭이 돌파 갭이에요. 그리고 거래 상투가 아래에서 터지죠. 53,000원에서 터지죠. 그리고 그 위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거래가 줄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거의 뭐 아름답다는 그런 수준으로 조정을 지금 최근에 단기 조정을 잘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에 이 갭 있죠. 이게 사실 마지막에 어떤 돌파의 급증 갭이거든요. 그 갭 지지선하고 10일 이동평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54,600원, 뭐 기준가가 지금 54,600원인데 이 가격대를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월봉이죠. 삼성주의 출발점은 이제 2016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봉 파동상 상승 충격 1파동, 2파동, 3파동이죠. 제가 이제 3파동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3파동은 고점, 역사적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을 대부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파동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 방송 내에서 사실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2017년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에 53조 6천억이었어요. 53조.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58조 9천억이었는데 당연히 17년도보다 18년도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죠.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식은 미래 가치의 선반영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27조로 나와 있어요. 27조인데 27조하고 53조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2020년, 2021년, 2022년, 뭐 그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의 한 1년, 2년, 3년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다고 이제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70조 이상은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절정기가 과연 2022년에 오느냐, 2023년에 오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 보시면 이제 역시 그 2016년도가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 1파동에서 조정 2파동 위에 역시 똑같은 3파동이에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번 3파동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 이번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DB 하이텍도 그렇고 단기 조정받는 이유는 역사적 고점에 따른 다수의 부담감이죠. 일단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좀 살짝 좀 쉬어가자. 너무 깊은 조정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 마켓 충격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조정이 폭이 깊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앞서 이제 우리가 강조한 바처럼 물려에 산다.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도 이제 2005년도 역사적 고점이 28,000원이죠. 28,000원에 따른 부담감으로 좀 단기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DB 하이텍도 여러분들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울브레인과 이제 아래 동진 세미캠의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 이제 그 내일이죠.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아베하고 그 정상회담을 갔는데 당연히 이제 결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죠. 그냥 도장찍으로 나온 거죠. 각수하고 도장찍으로 나온 거죠.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국산화 수혜주한테는 사실 그 악재라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악재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었고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되면 그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악재는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런데 이번에 한일 간의 어떤 그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오늘 그 양 종목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동진을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솔브레인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고, 이번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솔브레인 보면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제 갓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고, 동진 세미캠이 이 역사적 고점 한번 절정기를 경험을 했어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절정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매수가 포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가 포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죠. 즉 시세가 노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지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솔브레인으로 바꾸는 전략이 맞다고 보는 거죠. 제가 무조건 솔브레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제가 그 섹터 내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그랬죠. 국산화 뭐 테마라고 그럴까요? 국산화 테마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제 심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소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5G 테마죠. 좌상단이 오이솔루션, 그리고 이제 우상단이 이제 RFHRC, 좌단이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우하단이 KMW인데 흐름 부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종목만 그러면 안 되고 다수가 5G 다수가 거래량을 양호하게 풍부하게 수반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그때서부터가 이제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 상승을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이노 와이어리스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또 뭐 RF텍, FR텍이 오늘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세력주기 때문에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진다고 그랬죠. 다 양호합니다. 5G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죠. 그 위에 차트가 이제 MC넥스고 아래가 파트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실전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종목 갖고만 이제 놓고 봤을 때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없다.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중 되시면 MC넥스를 사고 싶은데 MC넥스가 비싸요. 37,000원이고 파트론은 이제 18,000원이고 두 번째 MC넥스 이미 많이 올랐어요. 파트론은 안 올랐고 그러니까 MC넥스를 사고 싶은데 파트론을 사게 돼요. 근데 혼자만 사면 되는데 조선 팔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대중들이 집단 사고가 MC넥스가 아니라 파트론 쪽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파트론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주도주 논리에서는 거의 결정적인 겁니다. 대중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범접할 수 있는 종목에서는 절대로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왜? 대중들이 다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미친 세력이 대중들의 평균 매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 주가 논리 MC넥스와 이제 파트론을 비교 분석한다면 MC넥스를 사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단호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MC넥스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또 잊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처음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고 계속해서 제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종목 추천보다는 기법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목은 사실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법으로 적용하면 그게 이제 오래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하여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